건강을 챙기려고 드신 그 과일 때문에 오히려 콩팥이 망가지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병원에서는 거의 알려주지 않지만 어르신들께 정말 꼭 필요한 진실을 조용히 풀어드리려 합니다. 저는 28년간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지켜온 신장 전문의 민영기 원장입니다. 어르신들 대부분이 무심코 챙겨 드시는 과일 때문에 여러분의 신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병원의 짧은 진료 시간의 현실 속에서는 이런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니라 여러분의 편입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젊을 때는 분명 좋은 음식이었던 과일도 60세 이후에는 같은 과일이 콩팥을 지치게 하고 심장까지 무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 같은 장기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필터의 힘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조용히 지치고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는 믿음으로 매일 드시는 과일이 약해진 콩팥에 큰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잘 모르십니다. 숨이 차고 붓고 손발이 저릿한 증상도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그 이상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콩팥을 망가뜨리는 과일 4가지, 그리고 콩팥을 살리는 과일 4가지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알고 계셔도 갑작스러운 응급실 방문이나 투석을 고민해야 하는 무거운 미래를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신장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끝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과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과일은 수박입니다. 여름철 가장 인기 있는 과일이고 달고 시원해서 물처럼 부담 없이 드시는 분들이 많지요. 또 수박은 물이 많으니 콩팥을 씻어준다는 오래된 믿음도 있어 더욱 자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60세 이후에는 정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콩팥의 여과 기능은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며 막힌 정수기 필터처럼 제대로 물을 걸러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수분이 90% 넘는 수박을 한꺼번에 드시면 그 많은 물을 소변으로 배출하지 못해 몸속에 고이고 심하면 폐까지 차오르며 폐부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누워있을 때 숨이 갑자기 답답해져 벌떡 일어나는 증상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 시작이 수박 몇 조각일 때도 실제로 많습니다. 수박의 위험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수박은 칼륨도 은근히 높은 과일입니다. 백지당 약 112mg인데 보통 한두 조각 이상 드시면 500mg를 금방 넘기게 됩니다. 약해진 콩팥이 이 칼륨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하면 피 속 칼륨이 급격히 올라가 심장 박동이 느려지거나 갑자기 빨라지고 심하면 부정맥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은 수박은 과일이니 괜찮다고 생각해 한 번 먹을 때 양을 조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해진 콩팥에게는 과도한 수분과 칼륨을 동시에 들이붓는 것과 같아 하수도에 한 번에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역류가 나고 그 결과로 붓기 숨참 심장 부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박은 보기에는 시원하고 가볍지만 60세 이후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과일입니다. 붓기 숨참다리 저림이 이미 있다면 반드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수박은 좋아 보이는 과일일 뿐 지친 콩팥에는 여름철 응급실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되는 과일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많은 분들이 아침 대용으로 드시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간편하고 부드럽고 포만감도 좋아 아침은 바나나 하나만 먹고 나가야지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몸에 좋다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60세 이후 신장이 약해진 분들께는 전혀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가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22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하루 칼륨을 15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하는데 바나나 2개만 드셔도 하루 절반 이상을 단번에 넘겨버리는 셈입니다. 젊을 때 콩팥은 이 정도 칼륨을 거뜬히 걸러냈지만 60세 이후에는 필터 기능이 약해져 칼륨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고 피 속 농도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칼륨이 높아지면 손발 저림, 입 주변 얼얼함, 가슴 두근거림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부정맥, 더 심하면 심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가장 먼저 제한하라고 말하는 과일이 바로 바나나입니다. 특히 더 위험한 때는 공복에 바나나를 드실 때입니다. 빈속에서는 칼륨이 훨씬 빠르게 흡수됩니다. 신장은 아직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인데 칼륨이 한꺼번에 밀려오면 처리하지 못해 피 속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또 바나나는 당분이 높은 과일이기 때문에 공복에 드시면 혈당이 훅 올라갔다가 금방 떨어지며 어지러운 피로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바나나는 칼륨 덩어리가 순식간에 들어오는 과일입니다. 젊을 때는 문제 없었지만 60세 이후 약해진 콩팥은 이 강한 부담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약해진 필터에 강한 수압의 물줄기를 그대로 꽂아 넣는 것과 같아서 금방 막히고 뒤에서는 물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나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아침 대용으로는 절대 권할 수 없는 과일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바나나 하나로 아침 때우기만큼은 오늘부터 꼭 피해주세요.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오렌지입니다. 비타민이 많고 새콤달콤해서 몸에 좋은 간식이라고 생각하시며 자주 드시지만 60세 이후 신장이 약해진 분들께는 의외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렌지를 그대로 먹는 것보다 오렌지 주스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께는 꼭 주의해야 하는 음식입니다. 오렌지가 위험한 첫 번째 이유는 칼륨 함량이 높다는 점입니다. 오렌지 한 개에는 약 237mg의 칼륨이 들어있고 2개만 드셔도 금세 400mg를 넘깁니다. 오렌지 주스 한 컵에는 오렌지 여러 개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칼륨을 한 번에 훨씬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칼륨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피 속 농도가 빠르게 올라가 저림인 빠짐 두근거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하면 부정맥, 심정지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오렌지 주스의 빠른 흡수 속도입니다. 오렌지를 그대로 먹으면 섬유질이 함께 들어와 칼륨과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지만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거의 사라져 칼륨과 당이 순식간에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면 흡수 속도가 더 빨라져 신장이 감당할 틈도 없이 혈액 속 농도가 확 치솟습니다. 천천히 흐르던 물이 갑자기 강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것과 같아 지친 콩팥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당분 문제입니다. 오렌지 주스 한 컵에는 약 25g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당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면 신장 안의 미세 혈관이 더 쉽게 막히고 역과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이 더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위험성이 커집니다. 오렌지가 나쁜 과일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이후에는 섭취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렌지는 칼륨이 높아 조심해야 하고 오렌지 주스는 훨씬 더 농축되고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신장에는 사실상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상쾌하게 마시던 주스 한 잔도 60세 이후에는 콩팥을 크게 지치게 합니다. 비타민C 챙기려고 오렌지 주스 한 잔. 이 습관만큼은 오늘부터 꼭 멈춰주세요. 신장이 힘들어하는 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은 정말 크게 달라집니다. 네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요즘 TV나 인터넷에서 건강식으로 많이 소개되다 보니 혈관에 좋다더라, 다이어트에 좋다더라 하며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해서 샐러드, 빵, 스무디 등에 넣기 좋고 한 끼 식사처럼 드시는 경우도 흔하지요.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의 음식이 됩니다. 아보카도가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과일 중 칼륨 함량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아보카도 한 개에는 약 90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가 422mg 정도이니 아보카도 하나는 바나나 2개에 가까운 칼륨을 가진 셈입니다. 신장이 약해진 60세 이후에는 하루 칼륨 제한량이 보통 1500mg 정도인데 아보카도 한 개만 드셔도 절반 이상을 단번에 넘겨버립니다. 젊었을 때는 콩팥이 잘 걸러냈지만 나이가 들면 역과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칼륨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피 속 칼륨이 빠르게 올라 손발 저림, 힘 빠짐, 가슴 두근거림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부정맥 심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가장 경계하는 상태가 바로 이고칼륨 혈증입니다. 더 위험한 이유는 아보카도가 건강식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양 조절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예전엔 조각만 드셨겠지만 요즘은 샐러드빵 스무디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반 개, 한 개씩 드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아보카도는 말 그대로 칼륨 덩어리 같은 과일이라 조금만 과해도 위험 수치에 금방 도달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약해진 콩팥에 고압 전류를 한 번에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겉은 부드럽지만 속에는 신장이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칼륨이 숨어 있는 셈입니다. 결국 신장은 쉬지도 못하고 계속 지치게 됩니다. 물론 아보카도가 나쁜 음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젊고 신장이 건강할 때는 도움되는 영양도 많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콩팥은 조용히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식 한다고 아보카도를 자주 드셨다면 오늘부터는 잠시 멈춰보세요. 좋은 음식도 내 몸 상태와 맞지 않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셔도 콩팥은 훨씬 편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60세 이후 신장이 약해진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4가지 과일을 살펴봤습니다. 수박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도, 바나나처럼 칼륨이 높은 과일도, 오렌지 주스처럼 흡수가 빠른 형태도, 아보카도처럼 건강식으로 알려졌지만 고칼륨 과일인 것도, 지친 콩팥에게는 모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음식도 60세 이후에는 몸속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만든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반대로 콩팥을 편하게 해주고 톡소 배출을 도와주는 안전한 과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매일 먹는 과일을 조금만 바꿔도 몸이 놀랄 만큼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가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장을 되살리고 싶은 분들, 콩팥 때문에 병원 다니며 걱정 많으신 분들은 꼭 이어서 들어주세요. 이제 지친 콩팥을 살려주는 첫 번째 과일부터 설명드릴게요. 신장을 되살리는 첫 번째 과일은 사과입니다. 아침마다 사과 하나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침엔 사과, 저녁엔 금이라는 말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특히 60세 이후 신장이 지쳐있는 분들에게 사과는 정말 든든한 과일입니다. 사과가 신장에 좋은 이유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 덕분입니다. 펙틴은 우리 몸에서 스펀지처럼 작용해 나트륨독 소노폐물을 부드럽게 붙잡아 소변으로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막힌 하수도 찌꺼기를 조용히 흡착해 빼주는 부드러운 청소 브러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또 사과는 칼륨이 낮은 과일이라 신장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칼륨이 급하게 올라 심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위험도 적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지친 신장세포가 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콩팥 주변의 미세염증도 천천히 가라앉혀줍니다. 신장이 늘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인데 사과는 옆에서 괜찮아, 내가 조금 도와줄게 하고 말해주는 과일 같아요.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천천히 꼭꼭 씹을수록 영양 흡수도 더 안정적입니다. 또 저녁보다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신장이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과일 중에서도 드물게 신장을 돕는 과일, 부담을 덜어주는 과일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립니다.
매일 사과 한 알만 챙겨 드셔도 콩팥이 훨씬 편안하게 숨 쉴 수 있을 거예요. 신장을 되살리는 두 번째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달고 상큼해서 입맛이 없어도 먹기 좋고 여름철 특히 많이 찾는 과일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파인애플이 지친 신장을 도와주는 과일이라는 점입니다. 파인애플의 핵심은 브로멜라인이라는 천연 효소입니다. 우리가 고기, 콩, 달걀 같은 단백질 음식을 먹으면 단백질 찌꺼기가 생기는데 신장이 약해지면 이 찌꺼기를 충분히 걸러내지 못해 사고체가 막히고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브로멜라인은 이 찌꺼기를 부드럽게 분해해 막힌 싱크대에 세정제가 들어가듯 혈액 속 노폐물을 정리해 주며 신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 파인애플은 칼륨이 낮은 과일백지 기준 약 109mg이라 신장이 약한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바나나, 아보카도처럼 고칼륨 과일과 달리 적당히 드시면 오히려 신장을 쉬게 해주는 과일입니다. 파인애플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힘도 뛰어납니다. 톡소를 걸러내느라 항상 염증에 시달리는 콩팥이 브로멜라인 덕분에 조금은 편안하다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어요. 첫째, 통조림 파인애플은 피하세요. 설탕이 많아 신장을 더 지치게 합니다. 둘째, 심지를 버리지 마세요. 브로멜라인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셋째, 식후 소량으로 드시면 당 흡수를 완만하게 해 신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겉은 거칠지만 속에는 지친 콩팥을 도와주는 부드러운 효소가 가득한 과일입니다. 단백질 노폐물을 정리해 주며 신장이 숨을 쉴 여유를 만들어주는 작지만 확실한 도움의 과일입니다. 신장을 되살리는 세 번째 과일은 딸기입니다. 딸기는 달콤하고 부담이 없어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지만 사실은 지친 신장을 가장 부드럽게 도와주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60세 이후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께는 정말 고마운 과일이에요. 딸기가 신장에 좋은 이유는 엘라그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때문입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독소를 걸러내며 산화 스트레스를 받는데 엘라그산이 이 손상을 막아주어 녹슬어가는 콩팥 필터 위에 방패를 씌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딸기가 가진 또 하나의 큰 장점은 낮은 칼륨 함량입니다. 백지에 약 150mg 정도로 부담이 적어 신장이 약해진 분도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칼륨이 낮다는 것은 신장이 큰 힘을 쓰지 않고도 영양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딸기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도 뛰어납니다. 신장은 늘 미세한 염증과 싸우고 있는데 딸기는 이 염증 수치를 천천히 낮춰 붓기나 소변 거품, 잔뇨감이 좋아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딸기를 건강하게 드시려면 몇 가지 팁도 있습니다. 첫째, 꼭지를 떼지 말고 씻기 영양 손실을 막고 불순물 유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하루 7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아침이나 점심에 섭취해야 신장의 부담이 덜합니다. 딸기는 작아 보이지만 신장의 부담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며 지친 콩팥을 보호해주는 아주 든든한 과일입니다. 하루 딸기 몇 알만 챙겨 드셔도 신장이 훨씬 편안하게 숨 쉴 수 있을 거예요. 신장을 되살리는 네 번째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작고 소박해 보이지만 블루베리는 신장을 지키는데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과일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요거트나 샐러드에 블루베리를 넣어 드시는데 이 선택은 신장 건강에는 정말 좋은 응원이 됩니다. 블루베리가 신장에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뛰어난 항산화 능력 때문입니다. 블루베리의 보라색 색소인 안토시아닌은 신장세포가 산화로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하루 종일 독소를 걸러내며 지친 콩팥에 보호막을 씌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보호막 덕분에 미세 손상이 줄고 회복이 더 편하게 이루어집니다. 또 블루베리는 염증을 낮추는 힘도 매우 뛰어납니다. 콩팥은 노폐물이 조금만 쌓여도 쉽게 염증이 생기는데 이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역과 기능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이 염증 반응을 부드럽게 눌러주고 신장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좋은 점은 또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칼륨이 낮은 과일이라 신장 기능이 약한 분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몸의 부담은 적고 필요한 항산화 성분은 충분히 채워주는
신장이 편안해지는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활용법도 간단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이 거의 그대로이니 충분히 괜찮고 양은 하루 한 줌 작은 종이컵 절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드시면 당 흡수가 완만해져 더 안전합니다. 블루베리는 작지만 지친 신장을 보호하고 염증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과일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신장을 도와주는 작은 파란 약 같은 존재예요. 하루 한 줌만 챙겨 드셔도 콩팥이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장 기능을 되살리는 과일들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믿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질수록 어떤 과일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 됩니다. 같은 과일도 먹는 방식에 따라 신장에는 도움도 되고 큰 부담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해진 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원칙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공복에는 과일을 드시지 마세요. 칼륨과 당분이 너무 빠르게 흡수돼 신장이 감당하지 못하고 저림 두근거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일은 식사 후 1시간 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저녁 늦은 시간에 과일은 피하세요. 밤에는 신장이 쉬며 회복해야 하는데 과일을 드시면 밤새 당분과 칼륨을 처리하느라 더 지치게 됩니다. 가능하면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나누어 드세요. 신장은 급격하게 들어오는 칼륨을 가장 부담스러워합니다. 사과는 하루 1개, 딸기 7알, 블루베리 1줌이면 충분합니다. 과일은 적당히 천천히 나누어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넷째, 주스보다 원물 과일을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사라져 당과 칼륨만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의 중요성은 진료실에서 뵌 70대 이경래 어르신의 사례가 잘 보여줍니다. 어르신은 몸에 좋겠지라는 생각으로 아침엔 바나나, 저녁엔 오렌지 주스를 드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숨이 차고 두근거리며 응급실로 오셨고 검사 결과 고칼륨 혈증 거의 투석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설명을 들은 어르신은 집으로 돌아가 가장 먼저 냉장고 속 과일부터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60세 이후 신장을 되살리는 과일을 고르고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실천하셨습니다. 사과, 딸기, 블루베리로 바꾸고 공복, 금지 저녁, 금지 원물 중심 소량 나누어 먹기 이 4가지만 지키셨는데 6주 만에 붓기와 피로가 크게 줄고 신장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다시 가벼워졌다는 말씀에 저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고칼륨 과일은 반드시 양을 줄여야 하고 혈압약 칼륨 보존 이뇨제를 드시는 분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숨이 차거나 다리가 붓고 손발이 저리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신장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과일은 잘 먹으면 신장을 도와주는 훌륭한 자연 치료제가 됩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의 콩팥이 오래도록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지만 중요한 변화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또 댓글로 신장 건강이라고 남겨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건행 라디오였습니다.